안녕하세요. 철회노동자 오늘 이야기입니다. 대중적 통제력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꽃이다라는 얘기죠. 이 대중적 통제력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통제력, 그리고 또 하나는 조합원의 노조에 대한 통제력. 봄이 진군하듯 밀려 올라옵니다. 어느덧 총선도 훌쩍 다가왔습니다. 때맞춰 만두지부 운영위는 수련회를 통해서 조합원 동지들이 손꼽아 주신 핵심 요구를 토대로 4월 5일 조합원 동지들께 총회에서 묻습니다. 이 국민의 뜻은 안중에도 없던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국민의 힘을 지원합니다. 민생 행복 운운하면서요. 지역을 돌면서 선심성 개발 공약을 발표하고 억지로 또 연출을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대파 한 단에 875원이 찍힌 것을 보면서 이 정도면 합리적인 것 같다고 말한 것이 뉴스에 나왔죠. 서민의 복장을 터지게 하는 소리입니다. 25일자 평택 기준으로 하나로마트 대파 한 단 가격은 2,480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민생 행보랍시고 정부가 벌인 쪼와 같은 겁니다. 4월 10일로 다가온 총선은 국민 위에 군림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노동자 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정치, 이를 위한 모색, 이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이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 통제력 역시 중요합니다. 국민을 우습게 하는 이 통치자를 심판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모두 국민의 몫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심판한 것도 바로 촛불을 함께 든 우리 국민들의 힘이었죠. 이렇듯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한 표 지지를 부탁했던 봉사자들이 선거만 끝나면 국민 앞에 명령하는 자로 둔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정치의 근본 문제이고 선거의 결정적인 한계입니다. 선거 자체가 민주주의 꽃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최선봉이라고 하는 노동조합도 역시 이와 다르지 않죠. 조합원 동지들의 명령, 그리고 조합원 동지들의 뜻에 반할 때는 따끔한 회초리를 드는 몫이 바로 조합원 동지들이었습니다. 다니엘 로즈 시절 교섭 결과에 대한 따끔한 지적, 그리고 그 질책을 짊어지고 다시 교섭에 임하는 자세야말로 대중적 통제력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또 조합원 동지들이 노동조합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사례인 거죠. 이처럼 조합원 동지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력은 선거나 체결 찬반 투표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보장되어야 될 권리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번 교섭에서 우리가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사숙고한 우리의 요구 중 하나가 바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다. 이 서유기의 손오공처럼 분신술을 쓰는 것도 아니고 또 세계적인 경영인 스티브 잡스도 아닌데, 정몽원 회장님은 이 HL 만도를 비롯해서 건설인 HL D&I, 그 다음에 지주회사인 HL 홀딩스, 또 HL 클레무브까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회장님은 지분 소유를 하고 경영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이 만도의 발전 전략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정몽원 회장님과
임원들의 연봉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인데 정몽원 회장님은 만도에서 24억 5천 정도 벌었습니다. 그 다음 임원은 조성현 수석회장입니다. 조성현 수석회장은 약 3분의 1인 8억 5천 정도 벌었죠. 홀딩스는 더 차이가 나죠. 정몽원 회장님은 그렇고 여긴 김강원 대표이사입니다. 김강원 대표이사는 5억 7천이니까 더 큰 차이를 보입니다. D&I는 생략하고 D&I는 요 대표이사가 이 홍석현 처남 대표이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처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나마 차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HL 클레모브는 15억을 받고 대표이사인 윤팔주 대표이사는 6억 받습니다. 보통 보니까 한 3분의 1, 4분의 5분의 1 막 이렇게 차이가 나죠. 여기서 이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HL 클레모브의 분할로 실질적 이익을 보는 사람은 정몽원 회장님과 윤팔주 대표이사라는 사실이죠. 또 하나는 HL 클레모브는 분할과 동시에 HL 홀딩스에 상표권 수수료로 한 50억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수혜자는 정몽원 회장, 윤팔주 대표이사, HL 홀딩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몽원 회장이 이 세계 자회사까지 경영 전반에 대해서 과연 이 정도 연봉을 받을 만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게 주목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혼자 이 하나의 기업도 제대로 운영하기가 벅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네 군데에서 이만큼의 연봉을 받는다는 것은 과도하죠. 격차 또한 엄청납니다. 이 격차도 한번 그 경제개혁연구소에서 조사한 바가 있는데 총수 일가와 그 다음에 전문 경영인 연봉 격차가 큰 10개의 집단 중에 만도가 여기 들어갑니다. 한라가. 그러니 이런 연봉 격차는 왜 발생할까 할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소유와 책임 이것은 과연 어떻게 돼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이 그림은 대기업 총수 일가와 총수 일가의 소유 지배 괴리도 현황입니다. 만도 역시도 한라그룹도 지주회사 전환 집단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 기준인데 소유 지분은 15%밖에 안 되는데 소유 지분율 근데 의결 지분율은 57%까지 됩니다. 이게 일반 집단에 비해서도 과도하죠. 정몽원 회장은 HL 홀딩스 지분 25%, 25.03%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2023년 말 기준이죠. 이를 통해서 배당으로 약 63억을 챙깁니다. 이것이야 뭐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인정해야 되겠죠. 하지만 자회사의 대표이사 수석회장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연봉을 가져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역할을 하는지도 사실 물음표죠. 왜 그러냐면 2014년으로 기억하는데 한라건설이 어려움을 겪었죠. 한라건설의 최대 주주는 정몽원 회장이었죠. 그렇다면 뭐 이런 체계로 보면 실질적인 역할도 많이 했을 건데 이때 유동성 위기를 겪은 한라건설에 만도가 자회사인 마이스터를 통해서 3,800억 이렇게 지원했죠. 그러면
이 한라건설 경영에서의 유동성 책임, 또 한라건설이 실제로 만도의 모회사와 같았는데 이 자회사를 통한 우회 지원,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졌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과정이 결국은 지주회사를 만든 과정이고, 지주회사를 통해서 그룹의 지배력만 더 높아졌죠, 정몽 회장님. 그래서 이렇게 이 대표이사와 수석회장에 대해서 연봉이 좀 짜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이유가 권한은 제한적이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만 지우겠다는 심산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야말로 선진기업의 필수 조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